관계법규에서 우리가 이제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는 했는데 조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 정리할 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10분의 기적이라고 해서요. 한 약 10분 동안, 10분은 안 넘을 거예요. 무조건 10분은 안 넘어. 빠를 때는 5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군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 이거 비교해서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죠. 무조건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교한 건데요. 한번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광역도시계획이 뭐죠? 광역. 관할구역이 두 개 연접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걸쳐 있을 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느냐? 자, 이런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죠? 이런 내용을 정해.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이걸 일일이 외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광역이니까 광역자가 나와야 돼요. 광역시설. 요것만.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요거죠. 시험에 잘 내는 게. 경관. 요 견관계획에 관한 것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결정하는 거다. 경관계획.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음에 광역.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있을 때 5개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하면은 광역자 들어가야 된다. 광역자. 단, 경관계획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광역이면 광역자, 경관 포함.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기본이 되는 지침을 정하는 거죠. 그 관할구역에 발전 방향이 되는 지침을 세우는 것이, 자,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지침이니까 좋은 얘기 다 넣어야죠. 좋은 얘기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많아요. 이게 많은데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래서 많아요. 좋은 거. 자,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 목표, 공간구조, 인구, 이런 얘기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활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설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의 내용에 생활권 설정하고 생활 권역별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의 생활권.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 자, 이게 여기도 들어가네요. 기본계획에 경관도 빼놓으면 안 되죠. 경관을, 그 도시의 경관이 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도 있고, 경관에 관한 사항 광역 도시계획에도 있어요. 여기는 경관 계획이네요. 경관 계획하고 경관 뭐가 다를까 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에도 있고 기본 계획에도 있는 게 경관. 자, 그 다음에 기후. 자, 이것도 기출 문제죠. 기후에 관한 얘기, 기후변화의 대응. 그다음에 우리 도시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제, 방법. 안 들어간 게 없네요. 거의 다 들어갔죠. 이 토지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무슨 계획이다?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환경 얘기도 있고, 기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에너지에 관한 얘기도 있고, 토지 이용에 관한 얘기도 있고, 용도에 관한 얘기도 있고, 생활권. 자,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생활권역 나누는 것도 있고, 공간구조하고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 자, 뭐 두 문자 따고 외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시라고. 요거를 외우셔야죠. 요거 관리계획. 자, 그래서 시험에 낼 때 요거 한 문제, 요쪽에서 한 문제 이렇게도 내잖아요. 그래서 한 회에 두 문제도 내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8개 기억하셔야죠. 자, 용도, 지역, 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런 계획이 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그다음에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이런 구역 지정 병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또 밑에 있지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런 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이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구역들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올 때 성장관리계획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 기반시설 연동지에서 나오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선장관리계획구역. 자,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 요런 말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런 것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나온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것도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건 법으로 따로 정하죠.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그 다음에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요 새로 신설된 거죠. 도시혁신구역 지정 병행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지정 병행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요거 두 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요거 용어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 또는 이 구역 지정에 있어서의 행위에 관한 계획인 도시혁신계획, 그다음에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요거 신설된 거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입체 복합구역. 이것도 신설된 거죠. 요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아니에요.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요. 입체 복합구역. 시설 유지 계획이라서 이건 좀 소규모예요. 그래서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병행에 관한 계획도 다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시는 것은 이제 이쪽을 외우시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것을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갔다. 특히 생활권 들어가 있다. 광역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건 뭐냐? 광역자 들어가면 된다. 광역자. 그런데 경관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자, 최소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나오는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하는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 한 문제짜리 있었죠. 자, 오늘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맨날 공부하면서도 찝찝한 거 있었죠. 찝찝한 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걸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절차를 정리하신 거예요. 정리해 드린 겁니다. 정리하신 거래.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광역 도시계획 있고요. 자, 광역 도시계획 있고, 자, 색깔이 너무 빨갛다. 광역 도시계획.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 있고,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새로 생긴 겁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자, 뭐랑?
도시군 관리계획의 아주작이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관리계획 절차를 준용해요. 자, 그럼 수립 대상 지역,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니까 관할이 걸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을 걸쳐 있을 때는 먼저 범위부터 섹터부터 정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나머지는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것이고 요거는 걸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연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시도, 시군에 걸치는 그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 계획권을 지정을 해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정을 누가 해요? 결정권자가 하는 거죠. 광역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계획을 세워봐라. 광역 도시계획권에 이 지역에 계획을 세워봐라라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밑에다가 던져주죠. 그럼 걸쳐 있는 것이니까 양쪽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 근데 공동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거 던져준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죠? 이거 던져주면 공동으로 얼마 이내에 3년 이내에 승인 신청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자기가 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입안제한이라는 거 없어요. 입안제한이라는 거 없고 기초조사가 있고요. 항상 입안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부터 해라? 기초조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듣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요. 공청회 개최할 때는 14일 이내에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식 이런 거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추상적 계획이에요. 추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효력에 관한 얘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라는 거 안 해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에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 자,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 지침을 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계획이었죠.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이 특광시군이니까 특광시군. 물론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기본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것이니까 일단 계획은 누가 짜야 됩니까? 수립은 이 사람이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특광, 시장, 공수가 수립하는 것이고요. 결정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이때 결정에서는 우리가 조문에 무슨 표현이냐면 승인을 받으라고. 승인. 이런 수립을 하고 나서 승인받아서 결정하는 것인데 근데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광의 경우에는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승인한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승인권자의 특광이 없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특광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이때 시는 특광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특광은 따로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승인은 누가 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하는 거다. 즉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이라는 거 없어요. 기본계획은. 자, 기초조사를 하는데 옆에랑 똑같아요. 기초조사 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이 기초조사에는 기본계획을 할 때 토지 적성평가, 토양이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됩니다. 이때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생략 가능. 자, 뭐 있었습니까? 5년 이내에
평가를 했다든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이런 평가를 했다. 그럴 때는 중복되고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공청회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도식은 관리계획. 자, 관리계획은 구체적이고 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리고 수립 대상 지역은 역시 특광시군에 하는 것이니까 원칙이 그대로 나갑니다. 특광,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국장이 여기서 이제 입안이라는 표현을 쓰죠. 관리계획부터는. 자,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거. 국가계획.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용도지역 등을 결정할 때.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조정을 요구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는 국장에 내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근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 같은 자기네 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하남시하고 성남시 걸쳐 있는 용도지역 등을 결정하려 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면, 관련되는 계획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결정권자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권자는 자, 마찬가지로 했죠.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관리계획은 대도시장한테도 결정권을 줬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보통은 누구예요? 시도의사인데 대도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 국장이 입안한 거라면 국장이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신 게 국계시였죠. 국계시. 국장이 입안한 거,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도시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 계획 결정은 국장이 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게 있었죠. 자, 요런 거 정리하시는 거죠. 요런 거 예외.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은 시장 군수가, 가까운 시장 군수가 제일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지구를 제일 잘 아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 제한, 주민이 할 수도 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 입제 산업기지, 자, 입제 복합구역 지정에 관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입제 산업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요 내용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자, 그 4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선 기초조사 하는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요 옆에랑 비교하시면 요 환경성 검토까지 해야 되고, 생략 가능한 거 여기에 쭉 경미한 거, 그 다음에 중복된 거. 자,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 이미 개발된 지역은 옛날에 개발할 때 다 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이런 거 다 한 거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세운다. 이미 토지 적성평가는 다 옛날에 된 거예요. 거기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가 무슨 땅이냐, 진흙땅이냐, 모래땅이냐 이런 거 적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토양, 입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5년 이내에 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조사를 했다. 여기랑 똑같이 중복돼서 들어갑니다. 자,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청회가 아니라 관리계획에서는 공고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 이건 이제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효력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부터. 그 다음에 이것도 5년이 지나면 한 번씩 검토해줘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정리하셨으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꼭 나옵니다. 공간 재구조화.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구조화라는 것은 혁신한다는 얘기. 혁신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특광시군, 그 다음에 원칙이 특광시군. 당연히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것이니까, 입안하는 것이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다만 여기서 국장일 때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국장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에서 보시면 여기에 대도시장이 없다라는 거 비교하시라고. 대도시시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없어요. 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규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신성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의사만 됩니다. 시도의사. 그 다음에 국장. 그래서 높으신 어른 둘만 되는 거예요. 시도의사하고 국장만 되지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이런 것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다. 자, 요거 포인트. 자, 요거 포인트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점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제3자도 이것도 포인트. 제3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생략하는 이런 것들은 다 왼쪽이랑 관리 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공고, 열람, 의견, 청취도 똑같아요. 지명, 도면, 고실로부터 우리가 효력 발생한다. 5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 지금 안 써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면서 우리 내용 기본서 정리하시면서 했던 거, 공간 재구조학에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거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공간 재구조 계획과 관련된 용도구역 뭐 있었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구역 지정에 관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것일지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라. 중앙정부에. 자, 이런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절차들이에요. 우리가 국토법에서 나오는 계획들,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절차 한번 핵심적인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적의 10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적의 10분은 말 그대로 기적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매년 시험이 나오는 거 그 용도 지역별 그 행위 제한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자,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 일단 몇 개로 나눠집니까? 21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21의 용도 지역이 순서대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건폐율, 용적률 정리가 되려면 그럼 도시지역 그러면 어때요? 주상공록. 자, 주상공록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도시지역. 그럼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용하면 1종, 2종, 일반하면 1, 2, 3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하면은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여기서는 거꾸로 제일 개발하기가 쉬운 데가 중심상업지역이죠.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개발을 많이 하는 데죠. 그러면 이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업지역은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하면 전용공업지역, 중학 이런데 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이 제일 개발이 잘 되는 데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 상업기능이 보완되어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 제일 개발하기가 쉬운 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 여기서 제일 개발이 가능한 땅이 어디예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죠. 제일 행위주의가 센 데가 보전녹지지역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 외에는 이제 도관, 농자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이 관리지역을 또 셋으로 나누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자, 여기서 제일 개발이 가능한 데가 어딥니까? 여차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개발이 가능한 데가 계획관리지역, 제일 센 데가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되고요. 자, 어쨌든 관리지역의 셋으로 나누고 나머지 농림, 자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과 일단 도시지역 전체 21개 나눠보시고요. 자, 건폐율부터 갑니다. 자, 이건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번만 보시고 가시면 돼요. 100번.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좋은데 직접 써보는 게 제일 각인이 돼요. 직접
직접 자기가 연습장에다 써보면서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부터 갑니다. 건폐율. 자, 건폐율 제한은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우리 전화번호 외우시지 556657이죠. 556657. 556657.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56657. 그 다음에 자, 상업지역을 하면 9887. 556657 9887. 556657 9887. 자, 여기가 상업지역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 똑같이 7이죠. 7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만 먼저 정리하세요. 556657 9887 72. 556657 9887 72. 자, 순서대로 건폐율.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자, 일종 전용 주거죠. 1종이니까 100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50% 이하, 100% 이하로 용적률 한도입니다. 자, 일종 전용 주거죠. 100%. 그 다음부터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50씩 올라가죠. 그래서 일종 100이었으니까 100, 150, 그 다음에 200, 250, 300, 자, 300, 3종. 자, 3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까지 됐으면, 자, 준주거지역에서는 갑자기 튑니다. 500으로 늘어나요. 500. 준주거지역 500. 준주거지역 500. 잊지 마세요. 100부터 시작해서 100, 150, 200, 250, 300. 3종 주거지역까지, 일반까지 300까지 가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상이잖아요. 상. 그럼 상업지역에서 제일 개발이 잘 되는 땅이 중심상업지역이죠. 중심상업지역은 1500이에요. 아까 주거지역에서 끝나는 게 500으로 끝났죠. 500에다 일자 붙이세요. 1500. 자, 1500. 그 다음부터는 규제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줄어듭니다. 얼마씩 줄어들어요? 200씩 줄어들어요. 1500, 1300, 그 다음에 1100, 그 다음에 900. 상업지역이 4종류니까 중심 1500, 그 다음에 일반 1300,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 1100,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900, 1500부터 900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주상공, 자, 공업지역으로 갈게요. 공업지역이 주상공 세 번째죠. 세 번째니까 300부터 시작합니다. 자, 300 이하입니다. 제일 센 데가 어디죠? 전용 공업지역이죠. 전용. 300부터 주거지역처럼 550씩 올라갑니다. 50씩. 300, 350, 400. 자, 이렇게 300, 350, 400. 자, 이렇게 해서 끝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주상 공까지 하시고요. 그럼 녹지지역은요. 녹지지역은 아까 건폐율이 556657 9887 72였잖아요. 그럼 녹지지역은요. 이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지역 있죠. 보전 녹지지역은 보전 목적으로 하는데요. 보전. 자, 보전 녹지지역은 80%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도시지역이 아닌 데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도시지역 아닌 데는요. 자, 기본적으로 2080이에요. 2080. 자, 보시면 2080 잘 외우고 계세요. 자, 비도시지역은 얼마라고요? 2080. 우리 치약 있잖아요. 2080. 외우기 쉬워요. 2080. 비도시지역은 얼마라고요? 2080. 건폐율 20% 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 80% 이하. 2080인데 비도시지역에서 그나마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데가 어디죠?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2080이 아니라 20씩 더 올려줘요. 그래서 40, 100이에요. 보통 비도시지역은 208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40, 100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험을 잘 내요. 비도시지역에서 2080이 아닌 거 계획관리지역은 40, 100입니다. 40, 100. 자, 그러면 녹지지역은요. 도시지역이지만 거의 비도시지역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 안에서 이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은 보전 목적을 하니까 비도시지역하고 똑같아요. 2080이에요. 2080. 뭐라고요? 2080이에요. 2080. 그 다음에 생산이나 자연 녹지지역은 용적률을 조금 더 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100이에요. 100.
그래서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은 비도시역처럼 2080인데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지역은 2080이 아니라 조금 더 줘서 100이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40-100이었죠. 40-100, 20더 줬는데 건폐율도 20 더 주고 용적률도 20 더 줬는데 녹지지역, 도시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건폐율은 20인데 용적률은 100을 줍니다. 자, 20-100이에요. 단 보존 녹지지역은 비도시역처럼 똑같이 20-80이다. 자, 되셨습니까? 자, 요거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때는요, 또 까먹고 또 막 까먹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보세요. 말로 하셔야 돼. 더 좋은 거는 읽으면서 쓰는 거예요. 쓰면서 하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그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죠. 근데 조례는 시험에 안 나니까 시행령에 나오는 요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10분의 기적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면서 항상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소유자들의 보호 조치 꼭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됐어요. 자, 고시가 됐습니다. 그럼 첫째, 이제 고시가 나면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2년이 지났는데 원래 시설 고시가 되면 이 시설 부지는 도로 부지로 결정이 되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도로가 건설될 거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행위를 못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자,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 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러면 예외적으로 임시적인 개발은 할 수가 있다. 원래는 개발할 수가 없지만 자, 2년이 기준이죠. 자,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다. 사업을 안 해요. 2년. 자, 그 다음에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시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안 하는데 언제 할지 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또는 나중에 할 사업이에요. 나중에. 금방 할 사업이 아니야. 1단계 집행계획이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2년이 지나도 사업을 안 하면 임시적인 것들은 개발할 수가 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견관 건물 이런 영구적인 건물 이런 안 돼요.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작물이라든지 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그다음에 신축은 안 되더라도 있던 거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게 2년짜리죠. 2년이 지났을 때 예외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본격적인 장기라고 부르는 거죠. 장기 미집행 시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다. 그리고 인가도 없다. 인가도 없어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가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야,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니까 내 땅을 아예 사가라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매수 청구. 기준이 몇 년? 10년. 장기 미집행이에요. 그럼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인데 아무 토지 소유자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예요. 건물도 포함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지목이 대여해야 돼, 대. 그럼 누구한테 사가라고 얘기합니까? 네. 상대방은요, 원칙은 그 사업하는 시행자인 특광시군 또는 특광시군이 아니더라도 사업 시행자일 수 있죠. 지정 시행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이러한 시행자에게 매수해가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시행자에게. 원칙은 특광시군 지자체인데
민간 시행자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 그냥 시행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에서 설치 관리 의무자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사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아니라 누구요? 설치 관리 의무자. 만약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틀리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만들 사람한테 사가라고 하는 거죠. 관리할 사람한테 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틀릴 때는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에게 사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과라고 청구를 해요. 그럼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됩니까? 6개월 이내에 답을 해줘야 돼.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살지 말지. 사간다 그랬어. 그러면 2년 내에 사가야 돼요. 2년 이내에 사간다. 6.2입니다. 6.2 매수 청구 6.2 매수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하는데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때 매수 대금. 그럼 얼마로 사갈까요? 얼마? 사가긴 사는데 이거 얼마 줄래? 그럼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관계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 절차는요,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이나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절차에 따라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으로 재결 수용을 신청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급을 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이 사갈 사람이 지자체일 때, 이게 포인트죠. 지자체는요, 지방채인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현금인데, 자, 국가는 이 채권 발행 못합니다. 지방채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공사 이런 거 안 돼요. 지자체만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다.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면, 지자체는 땡큐 그리고 현금으로 안 주고 채권으로 주는 거죠. 소유자가 원하면.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거. 지금 왜 채권으로 발행합니까? 지자체 돈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으로 발행하는 건데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럼 채권 발행했으면 상환기한은 10년.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이고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매수하는 경우에요. 매수하는 거. 매수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수 안 하면 안 사갔다고 했으니까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자, 허가를 받아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때 경관 건물은 안 됩니다. 영구적인 거. 경관건물은 돼요. 되는데 규모가 큰 거, 비싼 건물들은 안 돼요. 아직 이 시설 부지가 해제된 건 아니에요. 도로 부지에서 지금 취소되고 해제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언젠가 도로를 깔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싼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키워드는 3층 이하입니다. 너무 비싸게 지으면 안 돼요. 3층 이하에 돼요. 그 다음에 다중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이제 고시원 얘기하는 거죠. 고시원이라든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소 이런 것들은 못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것들이요. 3층 이하라든지 공작물, 자, 이런 것들이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청구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사업하게 되면 수용되고 되면 이 건물들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싼 건물들, 3층 이하 건물들을 지을 수도 있다. 자, 이게 시설부지 매수 청구와 관련된 논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질질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습니다. 자, 20년이 됐는데도 지금 아무 짓도 안 해요. 사업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 시설 계획 부지는 해제되는 거. 신료돼요. 도로 부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심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신료. 여기서 잘 내는 거 20년이 되는 날 신료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장기 도심계획 시설 사업 과정 중에서 2년, 10년, 20년 요게 기간별로 논점이, 쟁점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 요것들 정리한 거니까 요것도 파일로 드리니까요. 요거 한번 또 프린트 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또 10분의 기적, 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기반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연동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떤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개발행위를 허가되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요. 도로를 깔 데가 없어요. 구도시란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적률,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죠.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역이에요. 강화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는 이제 개념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외의 지역이에요. 왜? 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할 수는 있어요. 곤란하지는 않아. 근데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 그럼 이런 지역은, 자, 종전에 비해서 갑자기 개발 행위 건수가 20% 이상이 증가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인구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이럴 때, 개발 행위 허가 건수라든지 인구가 20% 이상 증가되면 도로도 더 필요하고 학교도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반시설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니네 개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돈 좀 부담해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시험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연동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허가권자 누구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금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설치할 땅이 없잖아요. 설치할 땅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개발이 끝난 동네라는 얘기예요. 구시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상업, 이미 개발이 끝난 공업지역이에요. 자,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이런 새로 개발될 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개발이 안 됐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 해제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 그동안 이제 개발이 안 됐다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동네라든지.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20% 이상이 지금 급속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자, 이런 동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 보시면 이런 구역을 지정할 때 심의를 하고요. 도계위의 심의, 그 다음에 구역을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고시하죠. 심의, 지정, 고시. 주의하실 거, 주민 의견이 여기서는 없다. 여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가 좀 필요합니까? 이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여기서는 입법 취지가,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 의견 절차는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게 어떤 게 필요할지를, 학교가 필요한지 도로가 더 필요한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 효과. 그래서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밀도 관리인데 원래 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강한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용적률에 강화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50% 강화. 이제 숫자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 50% 강화. 50%. 자,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자, 규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라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만.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여기서 숫자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뭐 할 때?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신축, 증축. 자, 그래서 개축. 있었는데 새로 짓는 거. 재축. 자,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 만들거나 늘리거나 이럴 때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테니까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자, 구역이 정해졌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이 동네가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학교가 난리 난다 그랬죠. 학교가 애들이 40명, 50명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더 빨리 지어야 돼. 도로 교통지역이에요. 도로가 기존 도로 가지고는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이때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지금 아우성인 지역이에요. 지금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보통 구역 지정되면 그 구역에 맞는 계획들은 보통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이라고 하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1년.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 구역 지정은 실효됩니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여기 한 문제짜리죠. 그래서 개발 행위 연동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와 연동된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문제짜리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된 개발행위 기반시설 연동제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